이 작품이 지금 가족이 우리의 행복의 1순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냐? 저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잘못을 저지른 인물한테조차 이 작품은 연민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조금 정이 가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한테 되게 따뜻한 어떤 시선이 느껴져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근데 이 드라마에서 진짜 철저하게 아예 우리에게 연민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딱 잘라서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이라 하루살이처럼 살다 보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몰랐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폭삭 소가수다를 다 봤죠. 아, 다 보셨어요? 왜냐면은 갱갱이 이제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얘기를 3막까지 그쵸. 보고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려면 영상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셨어요? 그래서 다 봤는데 우셨어요? 우셨냐고요? 안 우셨어요 설마? 손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분명히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끝까지 다 봤다고 하면은 갱갱이 이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울었냐 안 울었냐? 그러니까 우셨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다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울면 운 거고 안 울면 아는 거지. 눈물이 맺혔다? 눈물이 맺혔다 정도. 흘렀다? 흐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저는 좀 억울해요. 근데 그럼 안 울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앵스럽네. 이미 알아서 이미 갱갱한테 그 설명을 들어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그 두 장면을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몰랐으면 울었을 수도 있겠다. 요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눈물이 전혀 안 나더라고. 그럴 수 오히려 있겠는데. 되게 냉정해지더라고. 스포를 당하고 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볼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걸 어떻게든 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냉철한 마음으로 보니까. 냉철한 마음으로 본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서 많이 슬플 거를 이미 알고 나서 보니까 네. 그렇게 엄청 막 100% 와닿진 않았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눈물이 살짝 맺혔다. 이건 좀 슬프네 라고 진짜 느낌이 확 왔던 살짝 뭉클한 그런 장면이 3개가 있는데 네. 지금 기억나는 게 2개밖에 없거든요. 네, 말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동명이가 이제 사고로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애순과 관식이 엄청 슬퍼합니다. 그쵸. 이 둘이 살짝 피폐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이 동명이의 형 누나 그리고 애순과 관식인 또 다른 자녀인 금명과 은명을 비춰주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무슨 장면이었냐면 은명이라는 그 동명이 입장에서 형이죠. 네. 걔가 달고나를 이렇게 만들어 먹어요 마당에서. 맞아. 근데 이제 애순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왜 엄마랑 말 안 하냐? 엄마랑 왜 말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화났잖아. 내가 동명을 놓고 나가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나 또 소름 끼쳤어. 이 가족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앙과 같은 그런 그쵸.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이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본인 탓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쵸. 그게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애순과 관식이 뭐 극복을 해냅니다. 정신 차리게 되죠. 네, 그 장면이 되게 슬펐고 그리고 하나는 뜬금이 없는데 그 애순과 관식이 새빵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챙겨준 거? 챙겨줍니다. 그 쌀 막 몰래 채워주고 쌀 몰래 채워주고 막 문어 잡은 거 문어 침대를 같이 던져주고. 이 장면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감동이죠.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뜬금없긴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감동적인 부분은 맞는데 네. 되게 신박한 데서 이렇게 눈물이 고이셨네. 근데 그게 막 슬퍼서 눈물이 고였다기보다 약간 감동?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이. 아름다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슬프다는 감정보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온통 마냥 데펴주는 뜨겁게 만들지 않잖아요. 보온해주는 그런. 갱갱도 끝까지 다 보셨나요? 저 아직 안 봤어요. 그래요? 겨울을 아직 안 봤어요. 왜냐면 요즘 매일매일 외출할 일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붓기가 쉽게 잘 가시지 않는 편이라 쏟으면 이제 다음날 어디 나갈 수가 없거든요. 눈이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쉬는 날이 생기면은 그때 보려고 못 보고 있죠. 근데 어쩌죠? 저는 폭삭 소가스타 최종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또 영날만 했어. 저는 이 작품을 다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폭삭소가수다라는 작품 완전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16부작짜리 드라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삭소가수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저는 애순과 관식, 이 두 인물의 삶 전체를 16부작짜리 드라마에 녹여낸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드라마가 이 드라마뿐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인물의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작품에는 주요 인물이 특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물의 목적이 곧 그 작품의 메시지가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얘기한 작품으로서는 미키 17이 있습니다. 그 미키 17에서 미키가 처음에는 미키 17과 미키 18 사이에서 내가 진짜 미키야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초반에는 진행이 돼요. 그때까지 이 작품의 메시지는 뭐가 된다? 미키의 자아 정체성. 어떤 것이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크리퍼를 지켜야 돼, 뭐 이런 스토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작품의 메시지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 인간과 자연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메시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주요 인물이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가 곧 작품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폭삭소가수다로 돌아와서 애순과 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장면에서 특정 화에서 이 두 인물의 목적이 아니라 애순과 관식의 삶을 관통하는 목적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쉽죠? 뭘 것 같아요? 애순과 관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냥 잘 사는 거. 그쵸! 정답입니다. 오. 잘 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죠. 그쵸. 왜냐? 인간은 모두 행복하려고 사니까.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없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하고 저걸 하고 싶어하고 순간순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애순과 관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죠. 그러면은 폭삭소가수다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저는 이게 이 작품을 진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애순과 관식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이러면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뻔한 심파 드라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심파 멜로 드라마로 끝나는 거죠. 그쵸. 근근데 작가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폭삭소가수다에서 말하고 싶은 행복이 뭔지를 진짜 디테일하게 파고들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애순과 관식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걸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행복을 제쳐두고 일단. 네. 그럼 뭐가 있을까? 부와 명예. 그쵸.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돈이에요. 그쵸.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가도 이제 돈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를 하기 시작해요. 아,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돈이. 그쵸. 그럼 이제 이 작가가 거기에 질문 던집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명이라는 캐릭터한테 대리시험을 요구하는 맞아요, 아줌마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자기 딸을 위해서 대리시험을 쳐달라. 나 돈 많아.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해준다 그랬나? 돈으로 약간 쉽게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서로 윈윈 하자고. 그쵸.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럼 그 인물을 행복한 인물로 조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돈만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금명은 그걸 거절하고 모녀는 잡혀 들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잡혀 들어가죠. 들키게 돼가지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인생을 사는데 돈은 필요 없어, 돈은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애순과 관식이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고, 맞아요. 그리고 애순과 관식이 물론 부유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맞아요. 그걸 이제 뭐 서울 사는 다른 대학생 친구들은 너네 집 가난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지역에서 선장을 할 정도면 부자죠. 가난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죠. 근데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채워진 이 두 가족을 놓고 봤을 때 한쪽 가족은 행복해 보이고 다른 한쪽 가족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미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이 작품은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물론 중요해.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가치를 하나하나씩 부숴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명예. 그 학시 아저씨라고 하는 네,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뭐 명예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학벌, 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떤 목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부숴나가기 시작해요. 이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모습들을 점점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작품의 놀라운 점은 가족의 가치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 작품을 보고 이거 되게 가족적인 드라마다. 갱갱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뭐 돈도 명예도 꿈도 우리 행복에 있어서 1순위가 될 순 없어. 그러면 이 작품한테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작품이 지금 가족이 우리의 행복의 1순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냐? 저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캐릭터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했던 학시 아저씨. 학시 아저씨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나쁜 사람이죠. 불륜도 저지르고 불륜, 가정폭력도 했습니다. 갑질해. 뇌물을 청탁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은 계속 학시 아저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맞아. 한 행동들만 보면은 반박할 수 없는 못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인데 근데 너무 인간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년에 그 금명이랑 관식이가 아침배 타고 가서 같이 사이좋게 돌아오는 거 보고 또 부러워가지고 괜히 틱틱대다가 딸한테 막 같이 배 타자 이러고 또 홍군형 나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미운데 미워할 순 없는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 같아요. 학시 아저씨 같은 그런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잘못을 저지른 인물한테조차 이 작품은 연민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조금 정이 가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한테 되게 따뜻한 어떤 시선이 느껴져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 작가가 지금 합리화하는 거냐? 가정폭력과 불륜과 이거 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들인데 이걸 미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본 분 중에서 몇 분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화하려는 것이냐 이러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내리고 밀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들려고 한 선택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과 캐릭터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진짜 철저하게 아예 우리에게 연민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딱 잘라서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게 영범과 영범의 엄마예요. 영범이의 엄마는 계속 금명이와 영범이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엄청나게 반대해요. 무례하게 반대를 하죠. 그쵸. 왜냐? 영범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영범이 엄마는 지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금명이를 반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영범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 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스탠스를 전개해 나가요. 영범의 엄마는 영범이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집안에 결국 장가를 보냅니다. 맞아요. 되게 부유한 집안에. 맞아. 그런데 말년에는 며느리한테는 무시받고 아들한테는 원망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파괴당하면서 이 인물은 퇴장합니다. 어떤 연민의 여지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쓸쓸한 말년인 상태로 끝이 나죠. 그쵸. 이게 되게 신기한 지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시 아저씨한테도 그렇게까지 마지막에 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 초반에 애순의 새아버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한량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인물 때문에 그 애순의 엄마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쵸. 그 아빠 때문에 그 애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잠수병이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인물한테도 이 사람이 한량이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있다. 그런 걸 남겨두는데 이 모자한테는 가차없이 너네는 불행한 인물로서 이 작품에서 마무리 시킨다. 이 의지가 너무 확고해요. 이게 이 작품의 되게 특이한 지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범의 엄마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짜 고군분투 한다고 보여져요. 애순과 다르게 다른 의미로 헌신적이죠. 그쵸. 이게 설령 자신의 명예욕이나 과시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뿐이야 라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이 지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가족만이 우리 삶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게 잘못 형성되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파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인물이 이 작품에서 가장 파멸적인 최후를 맞은 두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옹호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요한 가치를 다 하나씩 깨부셨어요. 맞죠. 그러면은 폭삭소가수다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도대체? 뭐예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는 삶인 사라진다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명이가 죽고 애순과 관식이 본인 아들의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이의 죽음이 그 이후에도 이 두 인물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줘요. 그쵸.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건 인간이 본인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돼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왜냐면 삶인 사라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리고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삭소가수다에서 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 자체가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애순과 관식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남은 자녀인 금명과 은명 때문에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들에 의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남은 자녀들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삭소가수다에서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이 넷플릭스 작품이니까 영어 무슨 텐저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이거든요. 무슨 미국 속담인가? 네, 미국에 원래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a Lemonade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직역하면은 인생이 너한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속담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잘 활용해서 뭐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살면 사라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담이. 그리고 누가 만약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극복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폭삭소가수다인 거죠. 그러네. 이 작품은 가족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식과 애순, 애순과 관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인간의 삶의 본질은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이게 폭삭소가수다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남긴 무언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작품을 보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고 싶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대 간 갈등이 심하고 이런 사회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전화해봐야지, 우리 자녀들 얼굴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거죠. 그쵸. 하지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어쩌면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삶 그 자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진짜 제가 저번 리뷰를 남겼을 때는 본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작품에 자세한 리뷰는 못 드리고 그냥 계속 오열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nemnem군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에 빠져들고 감동을 받았던 이유도 딱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애니메이션 소개할 때도 소년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거를 극복하고 강해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살면 사라진다. 이 치사한 하루가 나한테 너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살면 또 사라진다. 살다 보니 예쁜 내 딸이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손주 손녀도 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이렇게 말년까지 행복하게 살고 가족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는. 그렇죠. 확실히 그 약간 인류애가 느껴지죠. 정말. 인류애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부작짜리 어떻게 보면 16시간 분량 안에 두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녹여 넣었다는 게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단 한 명도 억지스러운 인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 영범이 엄마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애랑 만나냐. 너가 내 아들 꼬셨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억지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실제로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되게 나르시시스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범이 엄마와 영범이는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왜냐면은 삶이 중요해. 삶 그 자체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드라마에서 한 명은 타인의 삶을 뺏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삶을 빼앗아서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범이는 속수무책으로 자기 삶을 빼앗기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이 드라마 안에서 마지막까지 불행한 존재로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상으로. 물론 100% 나르시스트인 사람이 대단히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조금은 내 마음대로 타인을 어떻게 조종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은 그냥 내 삶을 맡기고 싶다 이 사람한테. 그쵸. 그런 이런 생각 들죠. 자포자기의 심정도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두 인물한테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작품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 나 완전 다른 말인데 작품 후기는 아닌데 아 물론 넴넴은 애초에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본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냥 이거 리뷰하면서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넴넴하고 진짜 나랑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녹음을 위해서 뭔가를 볼 때도 분석해서 이 여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내가 감동받은 부분 이거 무조건 말해야 돼. 무조건 말해야 돼. 무조건 공감받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져오는데 확실히 넴넴은 약간 그런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또 잘 캐치해줘가지고 재밌네요.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4명에서 또 함께 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나머지 3인물이 아무도 저처럼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맞아. 저라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돼. 그쵸. 너무 또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쵸. 문제가 될 수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감정적인 리뷰도 더 공감하기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의 영역이 될 수 있잖아요. 공감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좋은 쪽이라고 한다면 그냥 굉장히 진짜 그때 내가 이 드라마를 봤던 이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 감성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거는 공감의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 나도 저렇게 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감이 되고 거기는 맞고 틀리고가 없거든요. 맞아. 내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가불기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틀리기 쉬워요. 같이 가야지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나가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쉴까요? 좋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베베가 올지 모르겠네요. 베베가 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